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좀 볼 건데, 오늘 일단 먼저 볼 거는 일단 HLB 볼 거고요. 유한양행 볼 거고, 그 다음에 삼부토건, 뭐 뒤에 단석 좀 이렇게 일단 볼 거고, 그 후에 제가 올렸던 종목들 쭉 일단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HLB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늘도 시초가가 좀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5일선 있죠. 5일선 얼마요? 지금 보면 한 68,200원 정도? 68,200원? 68,500원? 요 정도 될 것 장 같은데, 시작 3분 전. 자, 3분 전이고요. 결과적으로 이 5일선 구간에서 무너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눌렀다 가는 패턴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좀만 인지하시고 눌리더라도 좀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아마 어떤 말인지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눌러 가는 부분. 원래 HLB 특징이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과거부터 마찬가지로 눌렀다 올라가고 눌렀다 올라가고 이런 패턴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눌렀다 가는 패턴에 있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일단 텔레그램 방에 남겨드릴게요. 자, HLB는 5일선 얼마? 68,500원 500원 자리 이탈하면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눌렀다 갈 수 있다. 체크해 주시고 버티세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삼부토건 일단 얘는 저한사채자리가 1,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가가 밀리는 게 어제 영상에서 뭐 보신 분들 알겠지만 980원 구분을 좀 말씀을 드렸죠. 이 980원 요 갭자리를 메꾸는 자리 여기를 터치해 놓고 다시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좀 시초가가 강하게 밀리는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바이든의 장거리 미사일 발언 그 트럼프는 언제든지 핵을 쏠 수 있다. 트럼프가 아니죠. 푸틴은 언제든지 핵을 쓸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파락이 나오는데 일단은 지지선이 위치가 되어 있는 게 980원 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1,000원짜리 사채 물량을 가져간 애들 있잖아요. 그쵸? 이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인데 지금 빠르게 변동성이 나올 거예요. 어차피 얘네들 변동성 아시잖아. 내려갔다 그냥 올려버리고 내려갔다 올려버리고 이런 패턴들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은 980원 정도 자리 한번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유한양행 체크해보면 자, 유한양행은 오늘 0.5%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뭐 어제도 빠졌죠. 뭐 유럽 승인 관련된 내용이 잠깐 나왔는데 이걸로 주가가 한 4% 정도 5% 정도 쭉 오르다가 또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유럽 승인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더라도 주가가 밀리는 건 누가 미는 거예요, 그냥. 주가가 올라가도 누가 미는 거다. 근데 결과적으로 미는 이유는 뭐예요? 미는 이유는 한 번에 올리기 전에 밑에서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계속 말씀드리지만 흔들리지 마셔라. 결과적으로 렉나자 리브리벤트의 가치는요. 바이오 장세가 다시 돌아오는 구간에서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 최대 주주 회피 물량 플러스 10년 만기 미국채가 계속 올라갔죠. 최근에. 근데 이것도 지금 요게 금리에 좀 예민하잖아요. 그죠? 바이오주들이. 근데 요게 10년 만기 국채 계속 올라갔는데 어제 좀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 종목이 전체로 많이 눌렸기도 했고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유한양행은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려면 일단 13만 원 구간 위로 올라줘야지 상승 추세 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구간에서.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10% 정도 오르더라도 13만 원 구간을 넘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횡보하는 구간으로 가는 거니까 넘어주는지 안 넘어주는지 일단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뭐 이상 없는 부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금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금양은 오늘도 주가가 밀리네요. 이게 일단 11월 25일까지는 좀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게 하락폭이 너무나 깊어서 좀 사실 너무 하긴 하네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음봉으로 빠지는 게 며칠째입니까? 11월 6일부터 지금 14일째 주가가 계속 음봉이에요. 계속 물량이 던져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잡히기 위해서는 일단 MSCI 물량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12월 25일
MSCI 리밸런싱 물량 이거 나가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회피 물량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11월, 12월 2일에 류광재 회장이 수중했던 물량 1000만 주 이거를 교환 사채를 발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가 인수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일단 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반등하면 그때 비중을 좀 축소하자. 반등하면 지금은 말고 반등 한번 하면 그때 비중 축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좀 이렇게 빠질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빠질 때는 기다려야 된다. 빠질 때는 하루라도 빨리 던지는 게 손실을 만회하는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경험상은 빠지다가 급등 한번 나올 때 이때 비중 축소하는 게 일단 맞다. 신규 진입자들은 기존에 보유하신 분 계속 10만원 구간부터 들고 있던 분들은 가져가야죠. 마이너스 뭐 70%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10만원 구간 때 계속 12만원 구간 때 말씀을 드렸죠. 단기적으로 금양은 조정받을 수 있다. 근데 사실상 저는 4만원 구간에서는 좀 단단하게 지켜주고 한 번 더 기술적 반등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악재들이 겹치고 있어요. 사실상. 일단은 유상증자가 당연히 성공을 해야 되는 건데 금감원에서 막고 있고 추가적으로 류광재 회장이 가지고 있는 부채 1800억 금양에 빌려준 1800억 또한 추가적인 출자 전환을 통해서 들어와 줘야지 이게 시장에서 호재로 인식이 될 거다. 이게 돼야지 유상증자 승인해 줄 거예요.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을 좀 보면 일단은 HLB는 5일선에서 반등이 좀 나왔죠. 말씀드린 5일선 일단은 저가 69,000원 찍고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뒤에 단석도 오늘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석 같은 경우도 오늘 자리에서 급등 나오면 몇 타점 좀 잡아 가셔야 된다. 어제 알테오젠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눌림목 구간이다.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분부 단석을 좀 분봉해서 볼게요. 지금 여기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전고 매물대 자 여기죠 여기 요 매물대 자 요 구간에서 일단 뚫어주진 못하고 있는데 거래량을 보아하니까 한번 밀어 올리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밀어 올라와 진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제가 어디 보라 했죠? 1차적으로 15만원 15만원 봐야 되고 2차적으로 16만 1000원 이 부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 주가가 올라왔을 때 비중 축소를 하는 게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은 계속 드리도록 할게요. 올라오면 비중 축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제가 캡처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DS 단석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오늘 올라오면 15만원 1차적으로 매물대 비중 축소 그리고 16만원대 2차적으로 비중 축소 자 권리락 전에 매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 주가의 고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 오늘 내일 올라가면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가셔라. 요즘 말씀을 드릴게요. 단석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정리하는 타이밍 꼭 가져가시길 바래요. 제가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단석은 반등 나오면 그때 정리해라 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은 일단 어제 눌림목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올바이오 파마도 많이 빠졌어요. 제가 4만원대 여기죠 여기 이때부터 좀 모아보자라고 했는데 단기적으로 본전 구간에 왔으나 주가가 최근에 많이 밀렸습니다. 10년 만기 미국채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승으로 인해서 바이오 종목이 전체적으로 강하게 밀리고 있는데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하나만 봐요. 뭘 보냐면 세력들이 쓴 돈 결과적으로 전고 매물을 그죠? 전고 매물을 돌파해주고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오고 전고를 또 돌파했습니다. 물린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탈출시켜 준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이 구간에서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한올바이오 파마 들고 있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한올바이오 파마가 이뮤노반트 쪽에 기술 이전한 그 후보물질, 그 약물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12월에 임상 3상에 좀 들어가면 기대감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꼭
들고 가셔라. 저는 이거 말씀드릴게요. 들고 가셔라. 피플바이오 너무 많이 빠졌죠. 일단은 제가 얘기를 하고 나서 주가가 바로 거의 한 이틀 만에 상한가 갔어요. 그리고 제가 말한 단기 고점 주봉상 걸리는 자리 6,100원짜리 정확하게 찍고 내려왔는데, 사실상 지금의 조정폭은 과하다. 저는 지금 자리는 무조건 다시 들어가서 모아가도 되는 자리다 라고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플바이오도 제가 봤을 때는 매집이 괜찮아요. 얘네가 알츠온이라는 이 치매 진단 키트 있죠.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사실상 지금 의미가 없긴 해요. 왜냐면은 치매 진단 키트로 치매 확정 판정을 받아도, 그죠? 치매 확정 판정, 그러니까 치매가 시작되고 있다고 받아도 10년 뒤에 사실 내가 치매로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치료약이 없다면 내가 뭐하러 조기 진단합니까? 근데 12월 말에 뭐가 있냐면요. 이 치매 관련돼서 FDA 3상 이제 승인 여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치매 치료. 그 우리나라 말고 미국 회사에서. 그럼 그 기업이 결과적으로 치매 관련돼서 치료제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쵸? 치료제를 만들거나 치매 이 진행 시기, 뭐라 그러죠?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빠르게 조기 진단 받아서 치료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알츠온의 맥추락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갔어요. 이 부분이 아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모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확인해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5분봉으로 체크 한번 해봐야 돼요. 제가 이 자리 중요한 지금 저항선 자리가 어디죠? 22,400원. 어제 이 구간까지 찍었잖아요. 22,400원 자리까지. 그죠? 요 자리가 지금 딱 걸려있는 게 봐봐요. 봉들이 걸려있죠. 이 봉에서 가장 매물이 많이 걸려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어디요? 이 구간. 자, 얼마죠? 여기 자리가 22,800원. 22,800원에서 25,000원. 이 사이에 많은 매물들이 좀 걸려 있습니다. 그죠? 22,400원, 22,800원. 좀 많은 매물이 걸려있기 때문에 요구 구간, 22,800원 구간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변동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이 봉 두 개, 이 봉 두 개에서 뭐가 필요하다? 단기적 매물 소화가 필요하다. 왜? 거래량 얼마예요? 1100만이랑 거래량 얼마? 600만. 그리고 여기도 거래량 얼마? 380만입니다. 여기 거래량 얼마? 230만. 그러니까 매물 소화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 위로 뭐가 있죠? 이 위로 매물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1800만 주의 매물대가 있다. 그래서 매물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변동성을 일으켜서 물량을 흡수할 필요가 있겠죠. 왜? 여기 물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물을 탔을 거기 때문에 평단가가 지금 근처일 거예요. 여기서 최대한 흔들어줘서 물량을 모아놓고 갈 겁니다. 최근에 매매 동향 보면, 자, 어때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가 추가적으로 분명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캡처를 해드리면, 자, 11월 20 두산. 이것도 제가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릴게요. 오늘 좀 내용을 길게 쓸 거라서. 자, 22,800원 위로 봉 4개가 있는데 이거 거래량이 1,800만입니다. 자, 7월 18일 체코 원전 수주권으로 급등하고 눌렸던 자리인데 매물대가 많겠죠.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눌렸을 때 물을 탔다 라고 가정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평단이 2만원 초반대, 즉 지금 구간 흔들어 주면서 물량을 받아내고 올릴 가능성이 높다. 원전도 전력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트럼프도 원전의 긍정적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25년도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월봉상으로도 결과적으로는 하락하는 추세를 전체적으로 돌려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볼게. 일단 유한양의 반등이 좀 나오고요. 뭘 봐야 될까? HLB.
뭐 그룹전 똑같죠. 리가캠 한번 볼까요? 리가캠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 지금 보면은 61선에서 이탈이 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일봉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일단 주봉으로 보셔야 되고요. 월봉으로 보셔야 돼요. 그럼 월봉상 5월봉선을 타고 가는 패턴이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조정이 다 왔다라는 거야, 이것도. 그죠? 10만원 선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주봉상으로 보도 주봉상 21선 지키고 가잖아. 그죠? 10만원 선 안 깨질 가능성 높다. 그럼 리가킹바이오도 결과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월봉과 주봉에서 그죠? 지지선이 다 구축되는 구간이 1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체크하셔야 된다. 이것도 제가 올려드릴게요. 주봉 그리고 월봉 이 부분 체크 한번 해드리고 써드릴게요. 공부를 좀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셔야 도움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가캠처럼 강하게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일봉보다는 주봉과 월봉의 지지선을 보는 게 맞고요. 이 지지선은 10만원 구간의 월봉상 5 월봉선 빨간색 그리고 주봉상 20 주봉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 즉 눌리면 기회로 봐야 합니다. 바이오 종목은 반드시 모아가면 큰 수익 가능하다. 항상 남들이 기피할 때 기회다. 이건 제가 주식하면서 변한 게 없어요. 특히 우상향 주도주에서는 여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봤던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까? 드림 시큐리티도 보긴 했었는데 드림 시큐리티 한번 볼까요? 드림 시큐리티 이 친구도 올라갔다 좀 눌렸는데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 주봉상 224와 300 주봉선에서 매물 수화가 좀 들어가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일단 이 구간에서 이건 뭐 들고 있는 분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단기적으로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단기 급등이 나왔고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대응 한번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이평선들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노스페이스 얘도 지금 나쁘진 않죠. 왜냐면은 단기적으로 여기서 거래가 좀 터지긴 했는데 블락딜 나왔나? 거래가 이렇게 140만 주까지 터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11월 7일 블락딜 이런 거 없었는데 딱히 없었네요. 그럼 이때 보혜수 물량이 나왔나? 11월 7일 딱히 뭐 없었는 기타 법인 16만 주 보혜수 물량이 좀 나왔네요. 분봉으로 좀 봐야겠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중요한 자리가 여기에요. 2만 1,000원 정도? 2만 1,000원? 지금 얘는 2만 1,000원 정도 봐야 되고 2만 1,000원 안 깨지면 볼만해요. 내려오는 수렴 구간 걸치고 나서 매물 소화 이후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만 1,000원 자리 좀 확인해 주시고 또 볼게요. 올렸던 종목 중에서 엔캠 보면 될 것 같고 힐림노보 보면 될 것 같고 이수페타시스 한번 볼까요? 이수페타시스 한번 보고 하이드로 리튬 보고 자 일단 엔캠은 일단 바닥에서 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공시가 좀 나와줘야 된다. 이거는 일단 지금 자리에선 차트가 다 무너졌고요. 사실상 2차전지가 다 똑같아요. 지금 2차전지 모든 종목들이 다 이런 모습인데 일단 엔캠은 아마 오늘인가요? 오늘이 전환사채 기준일일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환사채 기준 오늘이 제가 알기론 기준일로 알고 있어서 잠시만요. 산정 21일
전환가의 확정이죠. 내일이 전환가의 확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게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밀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왜냐면 20만 원에 좀 하길 원했는데 지금으로서 하면은 한 13만 원대, 14만 원대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30%면은 원래 필요한 금액이 2,500억에서 1,750억밖에 조달 못 하는 건데 주식 수를 늘리거나 할 것 같은데 일단 요거는 전환가액을 높이려면 주가를 좀 올려놔야 될 텐데 그래도 엔캠은 자리가 어렵네요. 우리가 일단 요날 단타 들어가서 손절했어요. 그죠?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단타 들어가서 손절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기존에 들고 있는 분들도 제가 21만 원대 한 말씀을 드렸죠. 비중 축소해라.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기다려야 된다. 너 21만 원 대비 또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다렸다가 반등을 좀 기다려 보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현재 구간에서는. 그 휴림 로봇 수상해요. 제가 이 친구 계속 말씀드리지만 평소와 좀 다른 패턴입니다. 이게 원래 같았으면은 이 친구가 올라갔다 바로 죽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버티고 있죠. 그리고 1,700원짜리가 얘네가 얼마랬어요? 여기서 3,500만 주의 신주를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자리 3,500만 신주가 나온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어요. 그럼 이 구간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거고 물량을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이 구간에서 물량을 받아놓고 올릴 준비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목표가 좀 높게 잡아드렸죠. 흐림로봇 같은 경우는 그 영상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드로리튬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얘도 지금 자리에서 상승 후 눌림목 발생됐는데 21선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고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눌림목 발생된 구간이 21선이기 때문에 21선에서 여기 지켜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급등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것도 말씀드렸죠. 급등 나오면 어디까지? 4,400원에서 5,000원대까지 여기를 좀 보셔야 된다. 요거 변함 없으니까 꼭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라올 때 대응을 좀 하세요. 마지막으로 이수페타시스 비보 좀 보고 자 얘는 지금 일단 우리가 단기적으로 요때 들어가서 26,000원대 계속해서 3% 수익권이었죠. 이거 익절 라인 자율 익절 하셔라 3%에 근데 3%까지 딱 찍고 주가 밀렸어요. 그래서 아마 손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수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모두 이탈이 나왔고 결과적으로 얘가 다시 한번 올라가 주려면 중요한 자리 여기를 뚫어줘야겠죠. 결과적으로 24,000원 구간 위로 올라와야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이 생기는 거예요. 얘는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위로 올라가 줘야지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 생긴다. 그래서 이수는 일단 지금은 다시 타점이 아니고요. 우리가 손절 라인은 어쩔 수 없이 익절하신 분도 있겠죠. 3%. 그 다음에 손절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못 팔아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24,000원권 위로 올라왔을 때가 우리가 기회로 봐야 될 것 같다.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HLB 보합이고 그 다음에 디스탄서 7% 정도 올라가고 있고 유한양의 다시 0.3% 변동성이 좀 심하네. 오늘 올라가 내렸다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고 한올바이오 파마 하락 금양 또 하락 이거 참 일단 이 정도까지 확인을 해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코스닥은 0.2% 하락하고 있고 코스피는 0.1% 정도 올라가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거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내용들 좀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조목 브리핑이나 이런 내용들 조금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 몇 번이죠? 010-9201 제 6329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텔레그램방 입장을 도와드릴 거니까 요 부분 여러분들이 당연히 텔레그램방 입장은 여러분 무료예요. 텔레그램 입장 무료기 때문에 몇 번으로 보내라고요? 010-9201 자 6329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텔레그램만 꼭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브리핑을 계속적으로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올렸던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다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무료 지금 1790분 정도 있거든요. 놓치면 바보겠죠.
꼭 들어오셔서 정보 전달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뭐 내용을 이거 별로 내용이 안 좋은 것 같은데 한번 그냥 안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드리는 내용이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섹터들에 대한 패턴을 많이 분석을 해드리기 때문에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기법 하나 여러분 넣어 드릴 건데 요 기법 세력들의 매집 기법 요거거든요. 매집 기법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법도 필요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기법이 뭐냐면은 이 기법이 뭐냐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채널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1년 동안 거의 한 3만 명 정도, 한 2만 5천 명 정도를 모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 구독자를 모으기까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았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신 걸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공부를 할 때는 이 차트 분석과 좀 기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법이란 무엇이냐면은 큰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종목을 찾아내는지 그게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 오늘 이거는 이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이 본느라는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이 종목을 내가 찾아냈었는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좀 알아야 된다. 그죠?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고 세력이 매집한 걸 알아야지 뭐가 된다?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사는 데 있어서 도대체 왜 내가 이 종목을 사야 했는지, 왜 샀었는지, 왜 이 종목이 좋았는지를 알아야지 뭐 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관일 수도 있다. 그리고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는 종목은 기대감이라는 것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항상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식의 고점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올라가는 파동을 전부 다 먹으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여나 그러한 파동을 다 먹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독이 돼서 다가올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목차가 있는데 이런 거 조금 내버려 두고 자 이런 뭐 부분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이 본네라는 종목 제가 이 기법 중에 하나 유통주식과 거래량을 분석해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유통주식이 얘가 2,500만 주란 말이에요. 근데 바닥에서 강한 거래량으로 하락 추세를 돌려놨죠. 하락 추세를 돌려놓고 2,500만 주씩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이 말이 뭐요?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봐야 돼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통 주식 수만큼의 거래가 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바닥에서 누군가가 거래량을 돌리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좀 읽어보면은 하락을 돌리는 시점에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왔다. 무조건 확인하고 관심 종목에 추가해야 된다. 자, 추세를 돌린 가격대는 1,700원 가격대이고요. 자, 현재 주가는 4,500억이다. 결과적으로 앞에 들어왔던 이러한 거래량들이 매집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통 주식이 왜 도대체 중요하냐? 우리가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것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본네라는 종목이 1,700원에 4,500만 주가 돌고 있습니다. 총 주식이. 그럼 대략 시가총액은 750억입니다. 하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뺀 유통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1,700원 곱하기 2,500원 주 대략 400억의 유통주식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뭐요? 400억을 사용해서 5배를 올려도 유통시가총액은 2,000억. 그죠? 하지만 총 주식수로 계산하면은 3,750억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데 3,750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5배를 끌어올리는 데는 2,000억만 필요한다. 이게 뭐요? 유통 주식이라는 거예요. 유통 주식이 적으면 적을수록 주가를 올리기가 쉽겠죠. 왜? 매집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요. 이 매집의 기간은 종목마다 좀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통 주식이 아까 2,500만 주라고 했잖아요. 본느가 그죠? 유통 주식에 준하는 거래량이 4번 이상 터졌다면 충분한 매집 기간을 가졌으므로 6개월 안쪽으로 상승이 예상된다. 매물 소화 과정에서 거래량을 중이는 이유는 개인들에게 실망 매물을 지속적으로 유도시켜서 투매를 유발해 매집하는 원리인데요. 자, 여기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은 박스권에서 거래량을 터뜨렸죠. 거래량을 터뜨려서 앞에 있던 이러한 물량들을 잡아먹고, 그죠? 그 다음 뒤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개인들한테 이 종목은 드디어 이제 끝났다. 거래도 안 터지네. 재미없네. 거래도 안 터지니까. 그죠? 어떻게 돼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거래가 나오지 않으면은 실망 매물이 나와서 이러한 물량들을 이 구간에서 받은 다음에 올리는 원리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 이 구간에 물량 장악이 끝났다라고 하면 1차 박스권 이후에 2차 박스권을 만들어낸다. 그 2차 박스권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다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1차 파동이 나올 때 부분 익절로 수익을 챙겨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차 박스권에서 2차 박스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비중 축소를 해서 수익을 챙기고 다른 종목에서 다시 매집을 시작한다. 그죠?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다. 계좌를 우상향으로 만들 수 있다. 욕심을 줄이고 수익을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보면은 자, 모든 매수의 근거와 핵심은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 이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도 중요도에 보면은 그죠? 기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 거래량과 기업 분석, 그 중에서도 기업 분석 가장 중요하다. 왜? 봐봐요.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성이 높은가. 왜 그런 거냐면은 기업이 건실하지 못하면은 빠지면 불안해요. 그리고 오르면 팔고 싶단 말이야. 재무제표가 나쁘면은. 근데 하지만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발생되고 있고 영업이익과 매출이 상승 중이라면, 그쵸?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중간에 매도할 생각을 잘 안 하겠죠. 긴 파동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분할 매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파동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실적과 매출이 받쳐준다면. 근데 만약에 실적이 안 좋은 회사라고 했을 때는 올라갔다 빠지기만 해도 불안해서 손절하고 오르면 추격 매수를 하고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파동을 견디기 위해서는 건실한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본느의 재무제표를 좀 볼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은 먼저 2021년도에 실적이 얼마죠? 실적이 자, 영업 매출이 500억에 영업이익이 10억이다. 근데 주가는 3,500억에 위치가 돼 있고요. 2022년도에는 매출이 600억대 늘었어요.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 영업 손실 10억에서 영업이익 10억으로 바뀌었다. 근데도 주가는 2,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023년도에는 매출이 또 100억이 늘었어요. 700억으로. 영업이익은 5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5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 뭐요? 고의적으로 누가 누르고 있다. 보통 우리는 주가가 빠지면은 이 기업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편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공부라는 것을 해야 된다. 기법을 깨우쳐서 종목을 발굴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종목이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추세를 돌리면서 거래량 키워 이 자리부터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집이 들어왔다. 그럼 본능은 세력들이 매집한 가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해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본능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을 직접 찍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때. 자, 이 본능 같은 경우에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좀 찍었었고요. 잠깐만 좀 보시면은 자, 이때 가격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1750원이죠. 그죠? 이때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근거가 뭐다? 바로 기법에 의한 실적 관련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다. 본네 같은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2021년도보다 실적이 2024년도 훨씬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뭐 해야 돼요?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좀 기법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이런 기법을 만드는 게 바로 관점의 차이고, 그죠? 이 관점을 만드는 것은 경험이다.
경험치를 많이 쌓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아야 하는데 오래 살아남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깡통 계좌를 피하는 것. 깡통 계좌를 피하기 위해선 몰빵 매수 매도가 금지다. 수익이 나올 때 분할 매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빠질 때도 좋은 기업을 먼저 선택해서 손절한 사태를 만들지 않고 분할로 모아가서 상승에 팔고 나오는 간단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항상 주식으로 조급하게 돈을 따려고만 하는 개인 투자가 되지 말자. 은행 금리가 4%인데 그것도 1년에 4%. 그런데 주식으로 하루 만에 10% 또는 상한가 먹으려는 게 정상적인 투자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심리가 중요한 이유.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에 심리 차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로 매수 한번 해보자. 1,000만 원을 매수했다면 내가 사면 빠지니까 250만 사서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 쫓겨만 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빠지면은 오케이 추가 매수. 항상 빠지면 불안했던 마음. 뭐다? 우리가 분할 매수를 안 했기 때문이다. 자,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는 반드시 3분의 1 내지 2분의 1 매도한다.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 결국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생각해보자. 항상 내가 수익 보다가 손실로 바뀌는 이유를 익절은 항상 옳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내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공부가 덜 됐다는 반증.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을 찾아내는 건데 차트를 돌려가 보면서 보면은 힘들지 않아요, 사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기로 장기 투자, 이격도 상향 돌파, 본능 같은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을 제가 검색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쪽에 번호 남겨놓겠습니다. 몇 번이요? 010-9201-6329 이쪽으로 기법 또는 제가 본능 같은 종목, 히든 종목 하나 제가 이쪽 같이 좀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기법이나 히든이라고 어디로 보내면 돼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은 제가 요런 검색기 만드는 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고 알려드릴 거고 이런 기법 자료들 어떻게 우리가 욕심을 줄여 나가야 하는지 이러한 기법 자료들도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010-9201-6329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